오늘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시력 학생의 기능 시력에 따른 교육적 고려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 제가 이제 광명학교 2018년에 이제, 어, 그만두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를 전공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맹학교랑 순회학급에서 이제 인턴 교사도 했었고, 관련 연구 진행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는 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또 어, 기능 시력에 따라서 학생들 어떻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환경들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설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채팅창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중간중간에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어, 제, 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기능 시력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기능 시력이 뭔지, 그래서 그 기능 시력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학생, 제가 그 요즘에 시각 중복 장애 학생이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편성했고, 그다음에 어, 교육적 서비스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 및 질의응답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생분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으시고 시각장애학교 교사, 뭐 특수학급에 계시는 분들, 지원센터, 뭐 또는 뭐 관리자분들, 뭐 실무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복지관에 계신 분들 다양하신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본인의 맥락에서, 본인의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어, 적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능시력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한 거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이 일을 계속 이제 할 텐데, 혹시 선생님들이나 이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시각장애 학생 많이 만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오늘 기회로, 또 다음 기회로, 또 저희가 같이 일하고 협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진석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연구 활동으로는 이제 그 시각장애 학생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과학교육에 접근이 좀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측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 특성을 살린 이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소리가 안 나시나요? 채팅창에 지금 올라왔는데 혹시 제 말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어, 그 부분하고 두 번째가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 과학교육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과학이나 수학 같은 부분들은 아주 시각 위주의 정보가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화성 탐사선에 대한 촉각 그래픽입니다. 요거는 이제 2차원으로 해서 학생이 촉각으로 이제 점자를 탐색하듯이 이제 과학교육 자료를 탐색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이 우주선 모델을 실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작해서
키트를 제작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일반 이제 인턴 교사로서 애리조나 주립 맹학교하고 이제 마라나 교육부라는 일반 학교 환경이 있었어요. 맹학교에서는 이제 중학교 수학, 과학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순회에서는 이제 시각장애 순회 교사가 이제 직접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뮤트를 잠깐 할게요. 네. 발표자 제외하고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는 거는 제가 그 인턴 할 때 시각 중복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이제 감각 활용 수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학생은 이제 아주 중도 중복 장애여서 제가 그 가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할로윈이라든지 이제 뭐 추수감사절 주제로 해가지고 학생이 시각 감각 변별하고 촉각 감각 변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 발표도 이제 그 연구 활동에 맞게 제가 이제 미국 시각장애 재활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지역사회공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교육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맨 왼쪽에 연구 활동할 때 3D 프린팅 말씀드렸던 부분을 일반 학생들,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들이 그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메이커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또 1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어서 두 가지 제가 이제 그 팀에서 제작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달의 두 표면을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반구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만져서 이제 달의 표면을 탐색할 수 있는 이제 학습 자료였고요. 요 두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달의 공전과 자전을 설명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이 달의 공전과 자전을 촉각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제 지구가 있을 때 학생이 이제 실선을 따라서 공전을 하고 점선을 따라서 자전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학습 활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김영문 선생님, 이거 혹시 이 부분을 마이크 부분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계속 잡음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시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부분이죠. 기능 시력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력, 이제 안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시력, 시야 같은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각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이제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학습이나 독립생활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각을 어떻게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능 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실제 생활에서 실제 과제를 수행할 때 시각을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고도근시, 백내장, 녹내장 같은 이런 안질환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시력이나 시야나 대비, 색각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특수교육과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할 때는 이제 시각장애에 따라 이제 안 질환에 따른 전형적인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 이제 IP를 편성을 하고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사나 검안사들이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교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안질환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각 기능의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녹내장이나 망막색소 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야 협착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각장애 교사들은 그 시야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야가 좁아지는지, 또 어느 환경에서는 좁아지고 어느 환경에서는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각 시각의 기능들, 시력이나 시야나 대비 같은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비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시력은 0.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중거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다음에 교실에서 또는 특별실에서 어떻게 어, 대비 감도라든지 시력이 달라지는지, 기능 시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IP에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 단순히 이제 안 질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학생이 수행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각장애 학생 A에 대해서 이제 현재 수행 수준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시각장애 학생 A라는 학생이 이제 안질환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각장애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스타가르드라는 이제 근시를 유발하는 이제 안질환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봤을 때 시력이 0.2 미만이고, 뭐 안구 운동의 저하로 인해서 물체 보는데 10에서 15초 정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의사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기능 시력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서 의사랑 검안사가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왼쪽에 진술한 부분은 의사가 진술한 부분이에요. 검안사가 진술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진술하는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 교사가 학생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환경상에서 시각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술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는 의사는 A가 시력이 0.2 미만이라고 이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각장애 교사는 A가 얼굴에서 6인치 정도, 6인치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물건을 놓으면 물건의 위치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의학적으로 의사가 판단을 할 때 아주 이제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진술을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두 번째 보시면 대비 같은 경우의 부분에도 대비가 크고 이제 12인치 정도, 12인치면은 이제 한 30cm 정도 되겠죠. 30cm 이내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겠죠. 6인치 정도 되면 15인치는 이제 읽기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12인치라 그러면 30cm라 그러면 일상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행이라든지 조금 더 원거리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이제 시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 같은 부분도 중심부 시야를 선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부 시야를 선호한다. 이거는 학생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교사가 진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부분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능 시력 부분은 교사가 진술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진술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습 환경을 수정해야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한점으로 이제 제시하긴 하지만, 학생의 기능 시력을 진술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개별화 교육 계획 하듯이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기능 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기능 시력이랑 어떻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연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 이제 특수교육법에서 시각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진행되는 이제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국 시각장애 교사의 주요 업무, 일부 업무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의사, 검안사, 이제 시각장애 교사, 일반 교사, 특수교사, 그다음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 인력하고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 이제 미국에서는 패러프로페셔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팀을 이루어서 실제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에 이제 주무를 맡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일반 교사, 치료사, 관리자 등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 학생, 미국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런 일반 교육 또는 이제 비시각장애 전문이 아닌 이제 인력들도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 학생 평가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점수를 매기거나 등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뭐 표준화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학습 환경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에서 이제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기능시력 평가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놨어요. 기능시력 평가가 오늘 다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해매체 평가예요. 이 문해매체 평가는 학생이 이제 학습을 위해서 읽기 쓰기를 할 때 시각을 주로 사용하는지, 청각을 주로 사용하는지, 촉각을 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시력 평가와 더불어서 문해매체 평가를 이제 저시력 학생에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무슨 폰트를 사용하는 게 학생들한테 선호가 되는지 또는 글자 크기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 교육기관에서 주로 고려하는 것들을 실제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게 되죠. 보통 기능시력 평가와 문해매체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예후라든지 시력 예후라든지 아니면 점자 읽기 속도라든지 점자를 몰입해서 배워야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백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교사, 치료사, 관리자 등과 같이 IP 이제 팀에서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확대 기본 교육과정 영역이라고 해놨는데요. 확대 기본 교육과정을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 학생에 특화된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자가 있을 수 있고요. 보조공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독립생활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시력과 관계돼서는 이제 저시력 이제 확대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들, 뭐 근거리 확대경이라든지 원거리 확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제로 글 읽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지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교수적 수정, 이제 학습 활동을 수정해야 될 때, 그리고 학습 환경 수정, 이제 학생이 일반 교실, 특별실, 아니면 이제 특수 학급에서 어떻게 학습 환경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 교사 업무 중에 일부가 기능시력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시력 평가를 이제 결과를 이제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를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목표를 구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프로그램 다 이제 짜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것들이 학생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장단기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다음에 평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도 똑같습니다. 학생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 그리고 개인 및 가정 환경 정보 들어가게 되고 현재 학생 수행 수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각 항목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보를 수집하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순회학급 이제 인턴 교사를 갔을 때 그 학생 한 명 IP가 그 19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보통 미국 순회 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교사가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을 이제 보통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학생 한 명당 한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한 최소 15장에서 이제 20장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턴을 가는데 담당 교사가 이제 전체 학생 IP를 다 주는데 그거를 읽는 데만 거의 한 2주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학생의 그 전 해들, 예를 들면 그 이전 최근 3년의 IP만 봐도 학생의 이제 기록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누적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목표를 진술할 때 읽기, 쓰기, 수학은 반드시 이제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고요. 나머지 같은 보행이나 보조공학, 독립생활 같은 부분은 이제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생 정도의 영역을 6개에서 7개 정도 수립을 해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미국이 다 옳고 한국은 틀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미국 특수교육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의 자녀, 학부모님 되시면 이제 자녀가 되겠죠. 또는 학생 본인이면 이제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나 또는 이제 지원 인력 같으신 분들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기능 시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단순히 이제 저 학생은 이제 녹내장, 저 학생은 망막색소 변성,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근거리에서 중거리에서 원거리에서, 구체적으로는 책을 읽을 때나 활동을 할 때 정도 되는 거리에서 어떻게 시력을 사용하는지, 시야는 어느 정도로 넓고 어느 정도로 좁은지, 암점이 있다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정도 큰지, 그다음에 대비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대비를 시켜줘야 학생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 시력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생의 예후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에 기능 시력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는 학생이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을 바꾸게 된다, 일반 교육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맹학교로 다시 오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또 기능 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학생에 대한 기능 시력의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 시력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특정 환경에서 어떻게 시각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이 편안하게 또는 시 기능 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있으신가요? 뭐, 말이 빠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보이질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능 시력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에서 필수 기술 항목이 있어요. 학생마다 기능 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변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있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시력, 시야, 대비 감도, 색각, 안구 운동 등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시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되고요. 색각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뭐 색약, 색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톤을 어떤 톤을 이제 대비를 시켜줘야 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의학적으로 들리고 학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함께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부분, IP 이제 그 평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의학력 및 과거 검사. 이 부분은 이제 어, 의사나 검안사가 의학적으로 얘기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교사가 관찰한 부분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가를 어느 환경에서 했는지, 그리고 그 평가 특정 환경에서 왼쪽에 있는 기능 시력의 유형들, 여러 유형들을 평가를 했더니 평가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실 환경이나 교수적 수업 활동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 교사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이제 내가 시각장애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 업무 또는 공식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능 시력을 평가할 때 이제 이제 시각장애 교사들이 보통 2년간의 이제 교육대학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미국은 이제 시각장애 교사와 특수교사가 이제 자격증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교육대학원에 이제 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실습을 어, 우리로 말하면 교생이죠. 360시간 최소 하게 됩니다. 그런 2년 과정을 거칠 때 그 과목 안에서 이 기능시력 평가를 하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주요 이 기능시력 평가가 이제 시각장애 교사의 현장에서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시각장애 교사들 이제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업체들이 기능 시력 평가 도구 키트를 또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제가 기능 시력 평가 도구 키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도형을 가지고 시력을 시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요. 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뭐 파란색의 전화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도로 초록색의 이제 자동차
표지판 아니면 지명 표지판을 가지고 이제 색각이라든지 색깔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비형식적인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주로 의사들은 의학적이고 표준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들은 이제 비형식적인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시각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작해서 비형식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형식적인 평가 도구를 이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있지만 이제 교사 개인 나름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색깔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붉은색 계통을 사용해서 학생의 이제 선호하는 색깔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 도구 있잖아요. 요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크기를 이제 교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거리를 잽니다. 이 거리에서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인형을 어떤 식으로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력이 이제 더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리 인형 같은 큰 인형들을 사용해서 이제 거리를 조절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를 이거 미국에서는 팜팜이라 그러는데 요 치어리들이 쓰는 이제 도구들 있잖아요. 응원 도구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광 재질에 의해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라든지 반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학생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한혜영 님이 저한테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데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보이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도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중복 장애가 없는 저시력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왼쪽에 비형식적 검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프린트된 용지에 특정 이제 서체를 가지고 특정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기능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아주 큰 포인트로 확대된 단문장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읽는 수준을 이제 근거리에서 책상 정도의 거리에서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형식적 검사 도구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도 늘어났고 이제 문장의 크기도 이제 문장의 크기 변화가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학년에 제 생각에는 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학년 정도의 고등학교 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시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문장제 단위의 비형식적 검사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폰트랑 이제 서체와 같이 사이즈를 다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근거리, 책상 정도의 거리,
이제 6인치 정도의 거리에서 66포인트의 폰트를 읽을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력이 20에서 400 정도 됩니다. 이제 미국은 0.1, 0.2로 표시를 안 하고요. 20에서 400을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20에서 400을 나누면은 이제 0.05 정도 되겠죠. 0.05. 네. 맞나요? 0.05. 20에 200이 0.1이니까 20에 400은 0.05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근거리 기능 시력은 0.05 정도 된다라고 이제 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신문에 있는 헤드라인 정도를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폰트 이제 서체의 크기에 따라서 33포인트, 24포인트, 20포인트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학생의 그 비형식적 시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저시력, 그러니까 확대 도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학생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함께 교사가 기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학생이 읽은 것을 교사가 읽기 쉽게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표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학교 복도에다가 이렇게 색깔 용지를 상하 좌우에 걸어 놓고 학생이 어느 정도 변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종이를 왼쪽에 붙여놨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종이를 붙여놓고 복도의 벽을 따라서 시야를 점점 좁혀가면서 학생이 어느 정도 변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학교에서 만든 이제 도구인데요. 이제 각도기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시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 매트를 깔아놓고 이제 이제 이 한 사람이 요 중간에 서게 되고요. 오른쪽 사람이 앞으로 점점 이제 각도를 좁혀가면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학생이 변별할 수 있는 시야로 판단을 하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리, 원거리 이제 시야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시야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학생의 이제 기능 시력 평가 보고서에 나온 이제 그림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좌로 2피트면은 3피트에 1m니까 한 66cm 정도 됩니다. 66c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한 85도, 80도에서 85도 정도 되는 이제 물체를 이제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빨간색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도, 오른쪽에서 2피트에 떨어진 90도의 시야의 물체를 변별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각장애를 전공하지 않은 또는 시각장애 기능 시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런 수치를 봐서 학생의 시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자료가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이제 책상에 이제 그 프린트물을 놓아두고 이제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점점 시야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그 레이저 포인트를 변별한 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균일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왼쪽 아래와 왼쪽 아래의 경우, 왼쪽 아래 대각선의 경우 다른 각에 비해서 시야가 조금 좁은 걸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능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 감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린트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대비를 이제 이렇게 변별을 주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프린트물을 제시한다든지 뭐 시험 유인물 같은 걸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같으면 한글에서 대비를 어느 정도 진하게 어느 정도 해줘라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색각 같은 경우에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형식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중복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식적 도구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색깔이 있는 그림책을 보고 이제 이 그림책에서 어떤 동물을 어떤 색깔을 가진 동물들을 잘 변별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동물들은 잘 변별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한 2분 정도 쉬시면서 이제 몸도 좀 푸시고요. 제가 저 혼자 잘 얘기해서 좀 어려운 얘기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2분 동안 쉬시면서 어깨도 한번 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현숙 선생님이 세미나 어렵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학생을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 학생한테 어떻게 이제 기능시력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한혜영 님이 현재 한국에서는 비형식적 자료를 검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어, 제가 실제로 아직 참여한 적은 없지만, 이제 대전 시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에서 시기능 평가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시각장애 학교 선생님이시라든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 그 비형식적 검사는 이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시기능 훈련 협회에 가시면은 이제 검안사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시기능 평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비형식적으로 검사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시기능 평가를 하시고 이제 그 기능 시력을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능 기능 시력에 따라서 교육적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이고 실제 학생의 교육적 고려를 따라서 이제 기능 시력에 따라서 교육적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학생 한 명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시각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사례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시각장애, 중복장애 학생 E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음,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요 친구는 사실 한국인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이제 학생이죠. 그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오셔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가 시각 중복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시각장애 부모님이 영어를 하시지 못해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미팅에 가셨을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시각장애 교사도 이제 영어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 이 부모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학생이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 그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 교사가 자기 가르칠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어떤 그런 실제적인 자료들을 학교에 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사로서도 좀 난감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가 요 IP 미팅 때 그 시각장애 교사가 저를 찾아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개별화 교육 지원팀 미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 그 부모님에게 학생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또 부모의 요구들을 이제 영어로 이제 시각장애 교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시각 중복 장애를 가진 만 3세 유아였어요. 이제 뇌연화증으로 인해서 피질 시각 장애와 뇌병변 중복이 있었거든요. 이제 피질 시각 장애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피질 시각 장애는 그 뇌의 시각 중추에 이상이 생기게 돼서 시각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시각 장애 교육에서 보던 학생들은 이제 안구라든지 시신경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각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질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 쪽에 있는 이제 문제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시각장애 분야에서도 많이 다루어질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생각할 때 이 피질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체 시각장애의 한 4, 50%는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지만 점점점 많은 수가 피질 시각장애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도 아마 이 부분들이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 특성을 봤을 때는 눈에서 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물체를 중심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기능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적색이나 황색 계열 물체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시각장애 교사가 기능 시력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이제 감각 활용이라든지 기능 시력 활용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어리고 시각이 기능 시력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시력을 사용하는지를 평가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탐탐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바람개비라든지 아니면 큰 오리 인형 아니면 이제 오리 인형이 달린 펜 같은 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 시야, 그다음에 대비감도, 그다음에 안구 운동 등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왼쪽에는 이제 시각장애 교사가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제시한 것을 제가 이제 번역한 거고요. 조금 어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시각장애 특수교사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평가 결과와 권고 사항들이
그 시각장애 학생과 이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가 되게 돼요. 개인 정보가 아니라 이 부분은 학생을 지원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실무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학교 밖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평가 결과의 하나로 이제 익숙하거나 외부 시각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피질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기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각 자극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아주 필수적인 것만 제공하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환경 수정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교사나 부모나 아니면 지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각 정보가 아니고서는 뭐 최대한 빼버리는 방향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권유 같은 경우에도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눈을 쉬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6개 이하의 물건을 제시해 달라고 권고사항에 구체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익숙한 물체를 소수의 익숙한 물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에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같은 경우에도 6인치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학생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6인치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거리를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색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를 크게 해주고 아까 이제 적색과 황색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색과 황색 계열이면 이제 오렌지색, 붉은색, 노란색 이런 계열의 이제 톤을 가진 물체를 이제 12인치 이내로 이제 제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각 정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검은색 배경에 이제 광택이 없는 물건들로 시각적인 변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간접 조명을 사용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조명을 학생에게 주게 되면 대비가 너무 크고 반사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 지연이란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피질 시각장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단순 시각장애 학생, 이제 중복장애가 없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은 이제 시각적 지연이란 부분들보다는 에는 덜 집중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피질 시각장애를 다루면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한 게 시각적 지연이라는 게 이제 직역을 해서 조금 어색하실 것 같은데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피질 시각장애 말씀드리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즉각적으로 시각적 반응을 처리하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고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라고 이제 평가 결과에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은 2분 정도까지 기다려주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부분 맥락에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사나 이제 뭐 실무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는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학생이 시각적 반응에 빨리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 학생이 못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이 그 시각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 같은 경우에도 중심부를 선호하고 근거리 이내를 이제 15cm 이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물체를 제시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시각적 자극을 단순화하는 거로 설명을 드린다면 중심부 시야에서 근거리 이내에 6개 물체 이하를 제시해 주라고 이제 IP의 진술이 되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한 곳에 꾸준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제 시각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손전등을 가지고 물건을 비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시야 범위 안으로 주변부 시야에서 중심부로 이제 옮겨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또는 단색 선호한다고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권고사항에 이제 물체도 그런 색에 따라서 선호하는 색에 따라서 제시를 해주고 반사를 대비를 높이기 위해서 유광보다는 무광의 배경을 사용하고 색 대비를 높여주는 쪽으로 이제 수정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택이 있으면은 산만하게 되고 시각적 자극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각적 지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요게 이제 공고사항 예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기능시력, 요 E라는 학생의 기능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라서 집에서 이제 순회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방에서 이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집안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줘야 되냐 하는 환경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색 대비를 높이고 6개 이하의 물체를 제공하고 오렌지색이나 단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이제 물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무광인 것들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환경을 수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은색 매트를 깔았잖아요. 이 검은색 매트를 사용하고 이제 천으로 가릴 때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표시하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위로 올리지만 밑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천으로 가려서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비가 확 드러나게 되는 바구니, 회색 바구니, 진한 검은색 바구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환경 대비가 이제 확 차이 나게 되겠죠. 왼쪽은 지금 블라인드가 열려 있는 아주 햇빛이 어, 세게 들어오는 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계통, 제가 봤을 땐 민트색으로 보이는데 푸른색 계통의 지금 물체들이 이제 아주 빛이 세게 들어오는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 배경을 가지고 빛을 차단하고 노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물체들을 이제 벽에 붙이거나 놓음으로 인해서 학생이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제 유화하기 때문에 조작물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환경 수정이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이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디오 재생 장치예요. 재생 장치인데 이것을 학생이 독립적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단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노란색 계열의 이제 버튼이 아주 큰 손바닥만한 버튼이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생이 스위치를 눌러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거고, 이제 중간에 있는 세 버튼은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이전 트랙,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스위치를 개량을 해가지고요. 개량을 해서 학생이 실제로 그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재생기를 조작할 수 있는 이제 어, 쪽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이제 오디오 재생을 할 수 있는 목표 자체가 이제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죠. 구체적으로 영역으로 치면은 감각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조 공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스위치에다가 촉각적인 이제 자극을 제공해서 이제 학생이 만졌을 때 더 변별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생각해 볼 질문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어, 자녀나 학생 개인의 기능 시력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0% 맞진 않습니다. 뭐, 100% 옳고, 뭐, 미국 건 무조건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런 정보들이 교육 활동에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이제 그 학생 개개인에 따른 기능 시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 시력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뭐 교사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학교 구조적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또는 이제 맡은 어, 환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정보를 토대로 주변 환경 또는 학습 활동을 어떻게 수정하고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저희가 모든 시각장애 학생의 사례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또 그 부분을 우리 학교나 우리 집이나 우리 가정 또는 우리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특수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교육 환경 또는 시각장애 학생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학생을 지원하거나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높아지게 돼요.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왜 이 목표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수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 나 자신에 대한 기능 시력이 이렇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학생의 자기 결정 기술 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기능 시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의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이런 기능 시력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제 개별 장애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교과 교육을 할 때 교수적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교육 환경, 일반 교실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맥락을 알게 되면 이제 특수교사와 협업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특수교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면은 일반 교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좀 문화적인 건데 제가 경험했던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한국과 미국이 좀 달랐어요. 뭐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랐어요. 이제 그 맥락을 제가 살펴보면 일반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 참여,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를 적절하게 제공을 못했을 때 개별화 교육 계획팀 멤버로서 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팀에 와서도 이제 그 일반 교사가 와서 자기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활동에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시각장애 교사와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특수교사나 시각장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 특수교육 실무사 선생님들, 실무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패러프로페셔널, 우리는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사실 일은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수업에 따른 활동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제 특수교사가 전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한 학생을 그 활동을 할 때 그 패러프로페셔널들이 학생 한 명을 붙잡고 점자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점자를 배워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무 차이 때문에 오는 건 있지만 어쨌든 실무사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 지원하실 때 이런 특성들을 아시면 훨씬 더 업무 수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자 이제 기관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기능시력 평가를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좀 체계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 혼자서 시각장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학교 단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 단위로 수행을 해야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생님들 업무도 변경이 되고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해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업무적으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시각장애 교사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부분은 학교 단위로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도 그럼 자격이 있어야 되겠네. 이제 실시 인력, 그러니까 이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실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가 바뀌어도 바뀐 사람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또는 이제 누적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어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인하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실습하실 때 시각 중복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한국에는 하지 않는 새롭거나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지도 방법이나 환경 수정 방법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부분은 의사소통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 시각중복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돼야 학습에도 이어지고 자기 결정도 할 수 있고 학생의 요구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도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이제 지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의사소통 지도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생이 요구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기계, 요 까만색 이제 원래 본품에 있는 기계들은 버튼이 아주 작고 그렇게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각각의 5개 버튼에다가 아주 손바닥만한 크기의 버튼을 설치를 해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노래를 고를 수 있고, 학생이 직접 원하는 노래를 재생할 수 있고, 볼륨을 키웠다가 내릴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사소통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순한 기술들을,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술들이 나중에는 의사소통 도구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실 것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방법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학습에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제가 발표할 부분 여기서 마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린 부분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고 마이크를 이제 그 주최 측에다가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 한번 홍보를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 그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학생 과학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이제 이제 개발 자료들을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시거나 학생 적용해 볼 학생이 있으시면 차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혜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례로 나온 친구가, 네, 네. 이거 제가 이제 귓속말로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원 선생님께서 미국 저시력 학생의 진로는 주로 어떻게 되냐, 직종 같은 거라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케이스는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정도에서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어, 미국은 이제 안마사 제도가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수업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마사 대신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재활 부분이 복지 서비스 자체가 직업 재활이 일을 한다는 조건을 하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 이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지원되는 것보다 일을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훨씬 많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 진로가 주로 어떻게 되냐라고 유형을 설명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그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제 노동 관련 분야에 지원을 요청하면 직종에 관련 없이 관련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아 선생님이 한 손에 많이 쓰나요? 미국 학생들도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한 손에가 사실 그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 미국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국 학생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보단 덜 사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손에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점자 정보 단말기가. 그래서 특히 이제 통합 교육 받는 학생들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라나 교육구 일반 학교에 이제 교육구에 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 그 학생에게 수백만 원 되는 기기를 사줄 여력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캘리포니아나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대도시에는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잘 되는데 아주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 받는 경우에 그 시골 지역에 한 시각장애 학생에게 수백만 원 되는 점자정보 단말기를 사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 출력 기능만 되는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고 출력 기능만 뭐 점자 키보드로 되는 점자로 출력되는 기기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 학생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적게 사용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마치고요. 이제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이메일을 이제 여기 채팅창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뭐 연락처 있으신 분들도 주셔도 되고요. 그 언제든지 뭐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